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윤경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북한의 최종의 특수군단 열하나 군단에서 복무를 하시던 이영길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열하나 군단 처음이거든요. 이게 예. 네, 이제 뭐 4군단, 2군단, 5군단 뭐 해가지고 각 예. 군단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열하나 군단 좀 북한의 소위 말하는 이제 최종의 특수군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군단들이 지금 군단에서 이제 복무를 하셨고 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셔서 이제 그 군단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던 그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예. 예, 조금 그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981년 8월에 북한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요. 네. 17살 나던 1998년 8월에 제가 8월하고 많이 엮입니다. 네. 조선인민군, 네. 당시는 570 교도지도국, 지금으로 현 폭풍군단 630 대연합부대 87여단, 대우명으로 848 군부대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6년 정도 군사복무를 하고 위탁 추천으로 대학교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는 채우신 건 아니고 예. 그 근무 과정에 이제 위탁으로 대학에 가신 거죠? 예, 혹시 맞습니다. 어느 대학 가셨어요? 제 원래는 원산경제대학을 추천을 받았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산대학 졸업증하고 동시에 이렇게 민족간부 후비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네. 좋은 대학을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근데 그게 뒷바라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고향에서 네. 청진 자동화단과대학이라고 재추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산경제대학에 원래 가게 됐었는데 예,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았습니다. 네, 고향 쪽으로 가서 네. 예, 고향 대학교를 다녔다. 근데 위탁이 그게 가능한가요? 예, 뭐 위탁 원래 학교 받는 거는 뭐 부대 자체에서 하는 거고 어차피 입학을 해야만 제대가 되는 거지만 뭐 입학 거의 시킨다고 100% 입학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또 그 위탁받은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조동은 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북한군에서는 백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뇌물을 고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옮길 수 있었습니다. 뭐 대학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예. 부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많이.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열하나 군단 38여단이라고 예. 상원 쪽에 이제 위치하고 예. 있는데 그 부대를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군복들은 다 멋있더라고요. 이제 위장복을 다 입고 있으니까 예. 진짜 군인답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 예. 그게 좀 그 부대에 대해서 그 부대의 구성이라든가 창립 목적이라든가 이걸 좀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 부대에 가게 된 목적이 제 외삼촌이 네. 대대 참모장을 하다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대신 현역 상좌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제가 여단장 연락병을 했었는데 그 여단장님이 저희 외삼촌이 대대 참모장 할 때 대대장 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뭐 가족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으로 간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대는 원래는 이렇게 124 군부대라고 한국에 얘기하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124 군부대 그 참 이름 있는 부대죠. 그 네. 청와대 기습 맞습니다. 사건. 예. 네. 김신종 목사님이 네. 저희 부대 초에 난파 전투원 출신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만나 뵀었거든요. 선배님, 제가 124 후배 출신입니다 하고 고향도 또 그분이 청진이십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같은 청진이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 그래 동원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 근데 124 군부대가 그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죠, 실패죠. 임무는 뭐 박정희 대통령 목다는 거였는데 못하고 물론 돌아간 박재경 대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무사히 복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뭐 전사하고 네. 김수종 목사 같은 경우에는 투항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124 군부대가 나중에 그러니까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124 군부대도 군부대가 있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부대에서 이렇게 몇 명씩 뽑아서 이렇게 조장 출신들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통합형 특수부대를 만든다 해가지고 항공육전대, 네. 뭐 저격여단, 뭐 경보부대 이런 정찰부대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특수 8군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모체라고 저도 얘기는 모체가, 들었어요. 예, 네. 1, 2, 4군 부대를 해체하면서 바로 만든 게 특수 8군단이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해상 저격 부대까지 통합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아마 해군 쪽에서 많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북한도 이게 한국처럼. 그리고 공군, 해군, 이래 지상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안 되고 특수 8군단이 네. 순수 그냥 경보병 여단 네. 그리고 뭐 항공육전대 네. 여단 그리고 저격 여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6개 여단 정도가 합쳐가지고 예, 당시 특수 8군단이라고 해서 일명 잠바부대라고 예, 김창봉 가족 잠바 부대. 네 맞습니다. 만들었고 당시 제 외삼촌이 그때 대대 참모장이었었고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임무는 아시다시피 이게 6.25 전쟁 때 네. 최연이라고 이 한국에 남고 나머지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인천 아, 네, 그게 상륙작전이라고. 그 1950년도 제 이전선 형성하면서 예. 이제 채연이가 이제 이게 남한 지역에 남아 있었죠. 남아있죠. 이근단장으로 남아서, 해가지고. 예, 패단병들하고 그 이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리산 발지산하고 네. 같이 뭐 남한 내부를 그러니까 후방을 흔들어서 김일성이 무사히 전선에서 잘 싸우고 후퇴할 네. 수 있게끔 뭐 만들어줬다 하는데 실지는 그때 다 거의 전멸을 했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아마 소부대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제 이전선 형성한다고 특수 8군단을 김창봉 때 이게 해체하면서 다시 만든 게 바로 570 경보교도지도국이라고 해서 네. 예, 이게 지금의 630 대연합 왜 570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는 그냥 입대하면 그냥 꼭 친다 해가지고 뭐 꼭 친다 해가지고 꼭 70 했었는데 아마 그건 그냥 연합부대 명칭이 570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꼭 그게 대호에 대해서는 지금 뭐 630 대연합부대처럼 네. 그냥 대호명으로 나온 거고 이 대호명 자체가 아시지만 자주 바뀝니다. 이 전현 침투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꼭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예. 아니 저는 그 대어가 자꾸 바뀌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계기 때마다 이제 성공은 못하고 계속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1968년 1월에 했던 아까 선배님이 예. 얘기하셨듯이 124군 부대 이제 예. 그 청와대 기습 사건이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웅산 테러라고 해가지고 예. 예, 83년도. 전두환 대통령 테러인가요? 예, 83년도 아우나 네, 범한 83년도, 예, 안보법사건이라고. 83년도 이제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폭발을 했는데 한 17명인가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자체는 이제 죽이지 못하고 예.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사상. 124부대가 들어온 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목 따겠다고 들어왔댔고 그리고 아웅산 테러 때도 보면은 실은 대통령 목 따겠다고 왔댔거든요. 예. 근데 못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딱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1983년도에 이제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1983년에 이제 경보지도국으로 개편해버립니다. 개편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점마다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예 맞는 네. 말씀인 게 작전 임무 수행해서 실패해서만 바꾼다기보다는 아마 작전 임무를 끝났으니까 대우명을 바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있잖아요. 예. 이제 남한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열하나군단 하면 남한에 지금 특수전사령부나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수전사령부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6개 공수여단하고 예. 네, 뭐 한 개 이제 국제평화지원군이라고 있고 707 특임대. 예, 그리고 707 대테러 특수임무 대대입니다.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얘네 보면은 매 공수여단마다 대호가 다 있어요. 1공수여단은 독수리, 뭐 3공수여단은 비어, 뭐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북한 열하나군단도 이제 그거잖아요. 16개 여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16개 여단도 이런 대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16개 예단이 매 예단마다 대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번개 경보봉 예단이 뭐 6개 예단 그리고 뭐 항공육전대가 네. 우레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번개가 치면 뭐 우레는 울 것이다. 우레는 울 것이다 네. 이거고 벼락은 또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번개와 우레와 상관없이 네. 벼락은 번개가 치든 안 치든 벼락은 친다. 그러니까 네. 그게 뒤에 칠지 앞으로 칠지를 모르는데 이 벼락이 어떻게 보면 번개와 우레가 시작을 했다면 마무리 짓는 곳이 벼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무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벼락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부대가 525 총창호부 직속 테러 부대. 뭐 근데 직접 이게 부대라고 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이제 계속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와요. 부대명이 대체 뭐야? 아니 29사 저격사단? 예, 예, 그리고 뭐 열하나 군단에 각 소속해 있는 여단들이 있고 예, 뭐 또 무슨 훈련 지도국
훈련소 이걸 다 종합적으로 모은 게 630 대연합부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아, 근데 아마 그게 그 자체 부대 내 우리 군인들만 이렇게 군인들이 혼돈을 일으킬 정도면 네. 적은 100%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혼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거의 예,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특수사령부 이제 충성회관부터 시작해서 예단 예, 사령관님도 만나 뵙고 또, 예, 안보강의 때문에 그쪽 들어갔었고요. 13공수하고 13공수에서 두 개 예단은 지금 증평에 예전에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일명 UDU라고 지금은 예, 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북한도 또 요즘에는 이게 저희 특수부대 외에 그러니까 11폭풍군단은 어떻게 보면 후방 침투잖아요. 전선이 아니고 후방 침투인데 전선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이런 부대들이 특수작전 대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한 개 군단 안에 한 개 대대 정도의 이제 예. 특수대대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뭐 말은 들었는데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11군단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그냥 폭풍군단 하면 그냥 폭풍군단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북한 주민 그러니까 군인들 속에서는 뭐 대호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폭풍군단으로 알고 있고 630 대연합부대라고 하면 일반 군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630 대연합부대. 네. 근데 이제 뭐 조선중앙방송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어디 시찰했다고 하면은 예. 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630 대연합부대 훈련을 뭐 지휘했다. 뭐 이렇게도 나오지 예, 않습니까? 군인들은 알겠죠. 근데 군인들도 아마 일반 부대에 뭐 나온 군인들 같은 경우 630 대연합 부대라면 뭐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848이었습니다. 저희 태우가 848 군부대인데 그냥 이온 함남도에서는 그냥 밥사발 했었어요. 아, 848이기 때문에 밥사발이다. 예, 우리 열하나 군단, 예, 예. 군단 사령부죠? 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안함도 덕천입니다. 덕천. 예, 일명 예. 승리산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명한 북한의 자동차가 나오는 곳 승리오팔. 승리오팔. 예, 바로 그 승리산 위치인데 이게 덕천의 탄강지구이기도 하고요. 덕천, 네. 안주, 북창 뭐 이쪽이 탄강지구여가지고 예, 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요새지로도 됩니다.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사령부를 그쪽에 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배님 근무하시던 여단 848. 예. 일명 밥사발이죠. 네, 밥사발의 그 작전 지역이 어디입니까? 함경남도 그러니까 작전 지역이 전시작전 지역이라고 전시작전 있었습니까? 지역은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기도권이었습니다. 경기도권이었는데 경기 서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 남서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 평택, 천안, 예, 뭐 오산, 평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쪽에 오산 공군 비행장이 있고 평택항이 있고 천안 같은 경우 뭐 이런 각 작전 지역들이 다 분담돼 있죠. 예, 분담돼 있고 네. 각 조별로도 돼 있고 또 각 뭐 소대 중대별 이렇게 뭐 대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유사시 임무 수행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조회 이런 건 뭐 작전 문건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여단장 연락병을 했기 때문에 전달병 위치였기 때문에 작전 문건을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우리가 평택항이었구나 오산공군 비행장이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단장 연락병이면 뭐 군사공무 좀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신병훈련 1년 빼고는 진짜 편하게 했습니다. 여단장 하면은 열하나 군단 여단장이면 이제 대자죠? 예, 원스타였습니다. 네. 예, 원래 대자였었는데 아마 그때 김정일이 2001년도 현지 시찰하면서 그러니까 8군단 현지 시찰하고 저희 군단 현지 시찰하면서 예단 현지 시찰하면서 바로 예, 원스타. 깜짝 놀란 게 이제 대대장이라 해서 만났는데 대대장이 상자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찰 타고 왔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이거. 소대장이 대입니다. 네. 네. 그 열하나 군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인원을 하면 한 10만, 9만 8천, 10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체크가 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뭐 각 예단마다 예단 인원들이 다 서로가 또 상의하고 그 대대별 대대가 뭐 7대대, 6대대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11대대, 10대대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각 여단마다 이제 대대는 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예, 특수부대라는 게 뭐 저도 그냥 거기서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얘네 사명이 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비행인가요?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저공 비행 하면은 이제 레이더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열하나 군단을 태우고 적 정심이라 하죠, 우리는. 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 정심에 이제 투하시켜 가지고 적 후방 교란 작전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사명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고 물론 뭐 저희만 무작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명 대한민국에 있는
로라고 하죠. 그냥 예, 접선 통해서 왜냐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함께 뭐 모든 전선망부터 시작해서 기지, 뭐 항만, 도로, 철교, 교량 이걸 폭파. 중요 지역들 점령. 타격하는 거죠 예. 먼저. 점령하고 번개가 타격하고 그냥 번개가 타격을 하면 우레 뭐 따라오고. 마른 우레는 와서 점령을 하고 벼락이 얘네가 뭐 좀 별로 성과가 못 냈다 하면 이제 벼락이 벼락이 치고. 와서 그냥 치고. 군단에 16개 이제 여단이라 했고 예. 그럼 여단에 몇 개 대대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대대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8대대. 요게 저희만 8대대가 있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7대대 있는 데가 있고 뭐 운수대대까지 해가지고 11대까지 나가는 데도 있고 예, 10대대까지 나가는데 대략 보면 7대대, 8대대로 예, 나누고 있습니다. 그 8개 대대에 8개 대대? 네. 예, 8개 대대 사명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은 같은 지역이지만 지역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여단별 목표는 거의 똑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단에서 그 2개 대대는 자전거 대대였습니다. 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묻고 보셨어요?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자전거를 가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받는 게 청진에 가면 수송교화소라고 있습니다. 네, 예, 수성 갈매기 자전거. 거기서 바로 갈매기 자전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청진을 간다 해서 저는 고향에 가니까 청진 사람 뽑는다 해가지고 당연히 제가 여단장이 나왔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외삼촌이 당시 뭐 청진 인민위원회 뭐 이런 좀 중책에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이렇게 빵통 그때 당시 고난행군 때라 이게 뭐 차량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기차 요게 네. 조달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또 어떻게 백으로 쑤셔가지고 한 5개 차량에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실었거든요. 근데 이게 박스로 왔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시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처음에 받았을 때 이상이 없는가를 보느라고 뜯어봤었어요. 네. 뜯었었는데 자전거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저희는 뭐 받으러 가는지는 몰랐었고요. 도착해서 알려주는 게 자전거였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접이식으로 됐었는데 네. 박스 하나 했는데 한 25kg, 35kg 정도 나가는 원래 그 수성 갈매기 자전거가 좀 무거워요. 좀 무겁습니다. 네. 근데 35kg였는데 보니까 되게 35kg면 자전거 치고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고 펌프가 안장 밑에 예비 펌프가 따로 돼 있고 그래 보면 그래 이걸 가지고 근데 아마 이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산악은 거의 다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자전거로 침투가 가능하겠더라. 뭐 그거 다 타산해가지고 설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산악용 자전거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MTB처럼 바퀴 타이어가 일반 자전거 타이어보다는 좀 굵거든요. 처음 봤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현재 수성 갈매기 예.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부대 갔을 때 한 개 대대에 그 선배님 복마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가보니까 그 한 개 대대 인원이 다 탈 수 있는 자전거 대수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전거들이 너무 보관용으로 계속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500대였는데 아마 좀 이게 불량품들로 뭐 이렇게 하고 한 350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거의 자전거는 보관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뭐 피복청구장, 양식청구장들이 와서 그냥 가끔 타고 나갈 때가 있고 거의 자전거는 보관하고 있었어요. 타이어가 다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예. 네, 다 싸갔더라고요 이게. 오토바이 대대 갔는데 너무 웃겼어요. 오토바이 대대 아시죠? 예. 오토바이 대대 가니까 모터시클 옛날에 그 러시아제 우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타더라고요. 지금은 그것도 아마 연유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안 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니까 이제 시범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제 산발이 우랄 타고서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그 교관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뭐 거의 죽기 살기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갔을 때 시범을 보여준다 해서 열하나 군단 예. 38 소속 상원. 교관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15연구소 지도교관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거의 다 15연구소에서 나오니까. 예, 그게 담당이더라고요. 나 예. 38 담당 15연구소 지도관이야 해가지고 그냥 제가 보여줬는데 잘하더라고. 총도 잘 쏘고. 예. 근데 군에 있을 때 총은 많이 쏴봤어요? 예, 총 많이 쏴봤어. 그 전연구 분대 못지않게 쏘는가요? 전년보다 아마 쏘면 뭐 어차피 하기 동기는 항상 쏘는 거고 예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기를 들고 그냥 사냥을 한다고 헤매고 다니셔가지고 같이 뒤따라 많이 사격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선배님은 뭐 여단장 연락병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낙하산 한번 못 타봤을 것 같고요. 거의 3인이었습니다. 뭐 먹는 문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여단장 연락병이니까 뭐 잘 그래도 먹었죠. 뭐 신병훈련 1년은 뭐 일반 전사들하고 똑같이 힘들게 받았으니까
네, 신병훈련 1년, 기술병정, 특수병 정도는 이제 1년 주는 거죠. 예. 이때는 뭐 행정병이든 뭐 이게 상관없이 직속 네. 상관없이 똑같이 신병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충리라고 해가지고 그 리원읍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는 리였습니다. 근데 주변이 거의 사회부락이 없는 집이 동네여가지고 산을 한 2개를 넘어가야지 강내밭이 있고 막 콩밭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밤 자지 않고 막 산악을 넘어가 다녔던 생각은 납니다. 많이 막 걷고 막 이러던데 열하나군단 훈련할 때 보니까 그 발사계가 아마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도보 행군 하는데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야 해가지고 산에 올려보내가지고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참나무 해가지고 그거 산에서부터 지고 내려오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하루. 제가 그래서 지금도 지나다니면 나무만 보면 네. 자꾸 이렇게 난 메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게 아, 진짜요? 메고 다녀가지고 애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를 맺는데 예. 참나무가 좀 무겁긴 합니다. 예, 젖은 참나무 좀 무겁죠. 메고 이제 놨다가 다시 멜 힘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키로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놓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기대지 않으면 그렇죠. 어느 나무 위에다 올려놨다가 올려놓고 예, 예. 다시 메고 또 가고. 바위짬에 놨다가 다시 맨다든가 이러죠. 근데 뭐 특수부대라 해서 뭐 특수훈련 같은 거 하는 건 별로 못 봤고요. 아니 이게 또 이게 뭐 물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전투원들 위주로 받다 보니까 실제 전투원들 훈련은 빡세게 훈련을 합니다. 네, 가봤는데 이제 한 개 여단에 체육조라고 해가지고 예, 예단 체육조가 있고 한 개 소대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 체육조 훈련하고 또 이게 전투원들 훈련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육조 훈련은 지금 한국에서 TV로 보는 것처럼 그 뭐 차력 훈련 같은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전투원들, 파견 전투원들에 대해서 훈련은 일반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도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로 따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열하나군단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하고 같은가요? 하기 훈련, 예, 동기 훈련 동기 훈련 이렇게 일반 가는 부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인민군 체육 판정이 있으니까 그 끝날 때까지 4월 말 한 달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하나군단도 처음에는 그냥 같은 군복을 입었었잖아요. 예. 일반 군인들하고. 예. 그 위상복을 공급한 게 언제죠? 그게 아마 98년도, 99년도에 그러니까 위상복 전투원들 위상복은 따로 있었고요. 아, 그 봤어요. 옛날에 그 예. 정복 안에 정복 밖에 이제 걸치고 다니는 예. 거 이렇게 일명 개구리복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굳이 그걸 입고 나가지 않을 그걸 입어서 멋있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80년도 90년도 때까지. 근데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보다 먼저 입대하신 분들이. 근데 저희가 입대했을 때는 이게 신형 군복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투복이 우리 평상복처럼 나올 때, 행사복처럼 나올 때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입고 이온 시내를 나가고 막 함흥까지 막 차 타고 나가면 되게 막 다른 나라 군대가 온 것처럼 예, 군인들도 일단 되게 약간 선망의 눈길로 받고 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열하나군단 이제 저게 정심으로 가려면 무엇인가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단마다 각 배치되어 있는 헬기가 있어요. 그 원래 나오기는 헬기도 있고 네. 그 A2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리온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리온에 육해 공군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공군 몇 사죠? 그쪽에 있는 게? 리온 쪽에 있는 게? 사상가? 그러니까 일단 2개 연대가 두 개 연대가 네네네. 제일 제가 알기는 그게 예, 공군 그게 사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리온 비행장에서 저희가 이륙을 해가지고 뭐 일단 투하되는 게 뭐 평택, 오산, 천안이니까 네. 이 지역에 투하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저희는 뭐 안내 접선자가 있으니까 그게 따라서 그냥 대우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조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비행기가 뭐 헬기가 정확히 몇 대가 딱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비행장을 통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되게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요. 예. 교방 훈련 한다 해가지고 지표 찍기라는 그 훈련이 있더라고요. 예. 예, 몇 명이 이제 조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도에 찍혀 있는 그 지표를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참모라고 하는데 그 지표를 줍니다 먼저 그 조장한테 이쪽에 와서 날 찾아라고 딱 줬는데 그 지표 찾아간데 그 사람이 가시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병사들이 올 때까지 그 가시집에서 술 마시면 노는 거예요. 그 저희 폭파 훈련 할 때도 똑같은 형식이었는데 그 폭파 훈련 할 때도 저희 부대가 나가면 그 각 대대장들이나 뭐 네. 이런 뭐 조장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하고 전투 임무 주고 네. 그 위치에 가 있는 거 보면 거의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갓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자기 친척집이라든가. 친척집이라든가 여기 가서 거의 틀고 앉아 있고 그쪽으로 찾아오게끔 되게 재밌는 일화였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음식물도 그 식량 공급도 산에 투하시키는데 그것도 땅에다 묻어가지고 또 그 좌표를 줘가지고 그걸 찾아오게 하고 예, 그런 것도 하고 참 그 열하나 군단 저희도 군에 나갈 때 자꾸 그랬어요. 그게 아 이거 정말 군복무 하기는 진짜 군인으로서의 예, 그런 삶을 살고 푼 것이었어요. 진짜 진짜 군대다. 뿌듯하게 예. 제대해보면 뭔가 다르니까 대우가 또 다르고 하니까 네, 우리 이웅길 선배님. 예. 네, 우리 열하나 군단 이야기 예, 시간상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